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을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재정학 분야의 거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죠? 이중구 교수님 교재를 가지고 우리 모두의 미래와 아주 그냥 직결된 문제, 바로 국민연금의 핵심 쟁점들을 아주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네. 강의 시작도 전에 아주 그냥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는 바로 그 질문이죠. 아니, 국민연금 꼭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까?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하면 안 돼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면서 오늘 이야기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첫째, 도대체 왜 연금은 의무인지. 둘째, 우리가 낸 그 돈은 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도대체 어떤 공식으로 결정되는지 그 비밀의 수학 공식까지 한번 파헤쳐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미래까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니, 도대체 왜 정부는 모든 국민한테 이걸 강제로 가입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부터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핵심은 딱 한마디로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 만약에 모든 걸 그냥 각자 알아서 하라고 시장에 맡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준비를 잘 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미래 대비를 못해서 노후에 빈곤에 빠질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위험을 사회 전체가 다 같이 나누는 겁니다. 일종의 거대한 사회적 보험이죠. 또 다 같이 하니까 훨씬 효율적이고 물가가 막 올라도 내 노후 자산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공적연금이 왜 필요한지는 이제 좀 알겠는데 여기서 또 한 학생이 질문을 하네요. 교수님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는 그 연금보험료 그거 대체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아, 아주 예리하고 좋은 질문이에요. 연금의 돈줄, 즉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적립 방식은 아주 간단해요. 내 돈을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나중에 내가 꺼내 쓰는 말 그대로 내 저금통 같은 거죠. 반면에 부가 방식은 뭐냐면 지금 저 같은 일하는 세대가 낸 돈으로 지금 은퇴하신 저희 부모님 세대의 연금을 바로바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건 저축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 간의 약속 같은 개념인 거죠. 자, 그럼 적립 방식부터 자세히 볼까요? 이 방식의 제일 큰 장점은 뭐니 해도 명확함이죠. 내가 낸 돈이 쌓여서 내 노후 자금이 된다. 아주 직관적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퇴할 시점에 갑자기 금융위기가 빵 터져서 기금 수익률이 반토막 나면 어떻게 될까요? 와, 우리 노후 전체가 그냥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부가 방식은 좀 다릅니다. 금융시장이 포낙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왜? 일하는 세대가 꼬박꼬박 보험료만 내주면 연금은 무조건 지급되니까요. 하지만 이 방식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인구입니다. 돈을 낼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돈을 받을 사람만 계속 늘어난다. 그럼 이 시스템은 버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부과 방식이라는 게 어떻게 하나의 사회적인 약속으로 설명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융제도를 넘어선 개념이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교재에서는 부가 방식을 세대 간의 계약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젊은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의 노후를 책임지면 나중에 우리가 늙었을 때 우리의 자녀 세대가 또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는 그런 사회 전체의 어떤 믿음과 약속, 이게 바로 이 제도의 근간이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한 학생이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네요. 교수님, 알겠는데 그래서 인구 구조가 변하는 게 제가 내는 보험료랑 정확히 구체적으로 무슨 상관인가요? 와,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그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연금 방정식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간단한 등식 있죠? 이게 바로 부가 방식 국민연금의 모든 걸 설명하는 핵심 방정식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왼쪽은 일하는 사람들이 낸 총 보험료, 즉 총 수입이고요. 오른쪽은 은퇴한 분들에게 지급되는 총 연금액, 다시 말해 총 지출입니다. 당연히 이 둘은 항상 같아야 연금 제도가 유지가 되겠죠? 자, 이 수식의 첫 번째 변수, 바로 T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매달 월급 명세서에서 보는 바로 그 숫자. 내 소득의 몇 %를 연금보험료로 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보험료줄입니다. 다음은 사람 수를 나타내는 변수들이에요. 알파벳 N 옆에 작게 W가 붙은 건 NW, 바로 보험료를 내는 근로자, 워커의 수를 뜻하고요. B가 붙은 NP는 연금을 받는 수급자, beneficiary의 수를 뜻합니다.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본의 액수를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W는 근로자들이 버는 평균 소득, 즉 평균 임금을 뜻하고요. B는 은퇴자들이 받는 평균 연금액을 뜻합니다. 자, 다 됐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까 그 간단한 등식을 우리가 진짜 궁금해하는 바로 그 보험료율 T를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면 짜잔! 바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공식을 가만히 뜯어보면요. 우리가 매달 내는 보험료를 결정하는 두 개의 거대한 힘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첫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힘이 바로 이겁니다. 의존 비율. 수급자 수 NB를 근로자 수 NW로 나눈 값이죠. 쉽게 말해서 일하는 사람 한 명이 몇 명의 은퇴자를 먹여 살려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 하나에 우리 연금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그래프가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2025년에는 일하는 사람 약 3명이 은퇴자 1명을 부양하면 되지만 2065년이 되면 일하는 사람 1명이 은퇴자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의존 비율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자, 아까 그 공식 기억나시죠? 의존 비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연금 제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보험료율 T 역시 극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까요? 미래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논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연금 제도를 좀 더 부자에게서 더 걷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하느냐, 즉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고요. 둘째는 아예 보험료가 아니라 연금세라는 세금을 새로 만들어서 연금을 충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건 제도의 틀 자체를 바꾸는 아주 근본적인 논쟁이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을 아주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금이 왜 의무적인지, 그리고 적립 방식과 부과 방식의 차이는 뭔지, 또 부과 방식이 왜 세대 간의 계약이라고 불리는지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보험료율이 의존 비율이라는 인구 구조 변수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미래에는 재분배와 세금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거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 연금제도,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각자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